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주인공 진아가 있습니다. 주변과 관계 맺기를 극도로 피하면서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던 중 17년 전 집을 나갔다가 몇 해 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연락을 받습니다. 지난달 돌아가신 엄마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요. 이혼까지 한 아버지는 딸 진아에게 모친에 대한 상속권과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에피소드였는데요. 상속과 유류분을 포기하라는 아버지의 요구, 거기에 딸 진아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이걸로 아버지와 관계도 끊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계 비속과,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부모죠.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민법상 있는 제도인데요. 영화 속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진아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아에게 유류분 권리까지 포기하는 도장을 찍으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 유류분이 없어지는 걸까요? 자,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관련한 약정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을 해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포기 약정은 없는 권리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개시가 됐다면 상속권이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포기가 가능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드리죠. 사망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을 하는 건데요. 자, 유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기를 하려면 이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된 상속권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가지고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기는 한데요. 자, 미리 포기를 하려면 포기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는 거겠죠. 영화에서는 진아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부친이 요구하는 그 포기 각서에 날인을 했기 때문에 진아의 경우에는 유류분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정식입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한번 같이 뵀었는데요. 네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네. 예. 그때가 봄이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새 가을이 됐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자, 리빙 트러스트가 뭔지 청취자분들이 요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 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제 유언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이렇게 지금 많이들 불리고 있고요. 네. 예, 이제 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운용 관리하고 재산을 운용 관리하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리빙 트러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제 해외에는 특히 이제 영미 쪽에서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 10만 불 이상이면 리빙 트러스트 신탁을 통해서 상속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저희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처럼 변호사, 세무사, 신탁 컨설턴트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아마 상속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의 상속과 관련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네. 창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사연 보고요. 센터장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는 40대 중반입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한평생 근무했고 해외 파병 중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컸지만 아들이 씩씩하게 자라주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10여 년을 전업주부로 지낸 저는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아빠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염려는 항암 치료와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힘든 치료를 이겨내며 다시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3년 만에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이겨내려 노력했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제가 세상을 떠나면 어린 아들이 혼자 남게 되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지만 아이를 위해 온전히 지켜줘서 이 힘든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와닿아요. 네.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어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늘 이제 걱정이 사실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찍 사별하시고 아들을 홀로 정말 씩씩하게 키우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본인 몸도 아프게 되시다니까 네. 이런 걱정이 있으시고 앞으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뭔가 솔루션이 있을까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상담하고 같이 고민했던 사연인데 또 네. 듣다 보니까 마음이 또 울컥하네요. 너무 또 젊은 분이셨고 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후견인 역할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제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경우에 이제 아들은 누가 어떻게 키울까? 이 네, 부분인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도 사망하셨고, 그쵸? 엄마도 또 사망하시게 되면 이제 법정 대리인이 없어지니까 네. 결국에는 엄마가 후견인을 지정을 해 놓으시다든지, 미리? 미리 네. 지정을 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후견인이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현행법상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제 이 제도를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리 내가 좀 후견인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분이 이제 후견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친족 중에서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해놓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예. 우리 후견인을 아이를 위한 후견인을 정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유언으로 미리 이런 사람이 후견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장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지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사후에는 이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네. 지정을 하거나 선임을 하거나 미성년자나 뭐 친족, 뭐 이해관계인, 검사, 뭐 지방자치단체 장, 뭐 이렇게까지 이해관계인들에 의해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선임 후견인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면 좋은가요? 네.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유언장으로 공증을 통해서 미리 본인의 이제 후견인을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유언 공증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본인의 이제 여동생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셨는데요. 이제 여동생의 이제 조카하고 본인의 아들하고 이제 동갑내기다 보니까 네. 근처에서 같이 아주 친구처럼 살면서 조카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네. 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여동생이 이모가 아들처럼 후견인으로 키워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후견인으로 공증을 하셔놓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센터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금융기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유언장 작성, 후견인 지정 이런 것도 도와주십니까? 네, 이제 금융기관 하면 이제 아무래도 돈 관리하고 대출해 주는 게 주 업무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돈 관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네. 아이의 양육 문제,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게 더 시급했고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후견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후견인 지정은 그렇고요. 네. 재산은 어떻습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 놔두면 아이에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질 텐데요. 네.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좀 더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크셨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신탁을 권유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엄마가 미리 본인이 살고 있던 집,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계시던 현금 재산도 신탁을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클 때까지 뭐 20살, 뭐 30살 이렇게 클 때까지 잘 재산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해두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신탁을 해놓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머릿속에 이게 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네. 사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네네. 수 있으실까요? 신탁하면 되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네네. 일종의 우리 아들을 위한 하나의 가상의 재단을 설정을 했다. 아들만을 위해서. 아들만을 위한 네. 별도의 가상의 재단을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현금 이런 것을 그쪽으로 옮겨놨다. 아,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돌아가신 뒤에는 그 재산을 관리를 할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금융회사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수탁자라고 하는 네. 금융회사가 관리를 이렇게 해달라. 또 구체적으로 처분할 게 있으면 어떻게 처분을 해라. 뭐 생활비는 어떻게 지급을 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설정해 놓는 게 이제 신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키다리 아저씨처럼 네. 그 재단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그 돈 안에서 네.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뭐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은 하나은행 배정신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